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밤 10시입니다. 요사이 김정은이가 지방시찰, 북한의 지방시찰을 가서 기업소라든지 생산 현장에 가서 화를 냈다는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시험 현장이라든지 이 군사훈련 현장에 가면 얼굴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먹고 살리는 문제의 현장에 가면은 짜증을 낸다는 게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여기는 명령이 통하지 않을까? 연간 15% 성장하라고 하면 성장해야지. 왜 이렇게 명령이 안 되느냐?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왜 이렇게 물건이 부족하느냐? 왜 이렇게 기술이 부족하느냐? 왜 이렇게 외국에 갖다 팔 물건이 없느냐? 더구나 어릴 때 스위스 생활을 조금 해봤으니까 뭔가 비교하는 눈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반도에서 제일 기분 좋아하는 친구도 김정은이고 가장 고민이 많은 것도 김정은일 것입니다. 핵 개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이냐라고만 생각할 때는 사실은 생각이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신경 써가지고 주민들을 잘 먹여 살리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좀 진지해지고 그리고 약간 실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가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도 덜 죽이게 됩니다. 사람이 아까운 줄도 알고 기술자 존중할 줄도 알게 되겠죠. 김정은이가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일 말고 사람 살리는 일에, 먹여 살리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베트남 방식 안 됩니다. 베트남 방식 안 돼요. 왜냐? 3대 세습 체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중국식 안 됩니다. 유일하게 방법이 있긴 있대요. 그건 뭐냐? 좌승이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의 말은 박정희 모델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정희 모델을 하면은 아마 북한에서 먹여 살리는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박정희 모델을 배우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답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독재자가 경제개발 쪽으로 생각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이 중국의 개방으로 가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싱가포르의 국부인 이광요입니다. 이광요 전 수상. 이분이 타임지와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타임지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적 생활을 하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광요는 등소평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1994년에 주 싱가포르 대사를 지내신 김성진 장관께 부탁해가지고 이광요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광요 인터뷰를 해왔는데 김성진 장관이 박 대통령을 또 모셨던 분이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시아에서 각하를 빼고 20세기 3대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광요의 답이 첫째는 등소평, 두 번째는 일본을 재건한 요시다 수상, 세 번째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박정희 시대를 폄하하는 일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박정희를 이야기하겠죠. 박정희.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 인물은 역시 등소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광요가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를 합니다. 1978년 11월 등소평 씨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나는 그 앞에 잿더리와
가래통을 갖다 놓았으나 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소평은 당신은 싱가포르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군요. 축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니까 등소평은 1920년에 내가 마르세유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에 들렀는데 그때는 형편없는 도시였지요. 이제 와서 보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등소평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귀화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남쪽에서 온 땅 없는 농민 출신이지만은 귀화는 관료와 작가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그 많은 명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1992년 등소평은 남순 강화라는 걸 했는데 남쪽을 돌면서 강연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싱가포르에서 배우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 내가 한 말을 이분이 잊지 않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1978년에 방콕,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 나라가 3류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류 수준은 되었거든요. 북경이나 상해보다도 나았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나는 참모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하들이 혼나고 있을 거야. 보고를 잘못 올렸거든. 그가 돌아간 뒤 수주가 지나지 않아 인민일보는 더 이상 싱가포르를 미국의 주구라고 비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싱가포르가 깨끗하고 정원도시이며 주택 사정이 좋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노선을 바꾼 거지요. 곧 등소평은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74세의 평생 공산주의자가 대장정의 동지들을 설득하여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거기에 영향을 준 게 바로 이광요였고 거기에 영향을 준 것이 등소평이 자기 눈으로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김정은이도 한국을 제대로 한번 보는 또는 보여주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1999년에 이광요 수상이 한국에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광요 씨는 김대중 씨의 이른바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이광요 회고록에 적혀 있습니다. 남북 간의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연구소끼리, 대학끼리, 여론 형성자들끼리 그렇게 해야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은 북한을 바꾸려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구경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 이건 그렇게 되지 않았죠. 물론 북한이 그런 자유를 주지 않았죠. 소수 엘리트들만 와서 보고 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장승택이었습니다. 장승택이 한국의 어마어마한 이 중화공업 시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증언이에요. 이 장승택이가 북한으로 돌아가서 중국식 개혁 개방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한테 의심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승택이의 운명을 바꾸게 한 것도 이 사람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진 게 그런 비극을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광요 수상이 워낙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광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지도층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질서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과 교역을 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쓸 수 있는 북한 카드를 잃게 됩니다. 이 전략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 남한 다 중국에 접근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광요 씨가 살았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라고 충고하였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 말을 되풀이하였을 것이 아닐까요? 등소평도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을 초청하여 한국을 전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문 대통령께서도 북한을 제대로 구경하는 게 어떨까요? 강제수용소까지 말입니다. 남북한의 여론 형성자들이 서로를 정확히 아는 게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한의 여론 형성자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자, 이 정신을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둘 다 4.27 선언 실천하자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이거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하려면 두 사람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부터 상대방 지역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무제한으로. 군사시설 빼놓고 무제한으로 보죠. 그럼 문 대통령은 북한에 어디를 봐야 하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아는 지식은 아주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한데 저는 요덕 수용소를 가볼 것을 권합니다. 요덕 수용소에 가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를 알죠 이거죠. 알면 달라질 겁니다. 역시 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눈으로 보면 달라져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참한 참혹한 살인 현장을 본 형사는 사형 존치론자가 되고 사형수가 교수형 당하는 장면을 본 검사는 사형 폐지론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죠. 제대로 아는 거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요덕 강제수용소를 보면은 김정은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에게도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시찰을 하도록 삼성전자 구경을 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이 IT 기술의 세계 최고봉을 아마 보는데 아주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에도 삼성전자가 북한의 몇 배나 되는 부가가치를 생산한 비결이 뭔지, 그리고 아시아 회사로는 가장 높은 브랜드 순위 세계 제4위의 회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적화 통일을 할 때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적화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참고도 할 겸 해가지고 김정은에게 삼성전자 보여주고 문재인 대통령은 요덕 수용소를 보는 이런 방식의 교류, 왕래,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상대방 지형을 무제한으로 본다. 그러나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요덕 수용소를 보고 김정은에게는 삼성전자를 보여주자. 이것이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이광요 수상이 등소평에게 싱가포르를 보여줌으로써 등소평이 개혁 개방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중국의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든 거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